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퀄스 연준 부의장이 CBDC에 대한 위험성의 경고에 대한 메시지를 줬다고 하는데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자금의 공급 주체가 상업은행에서 연준으로 대체가 되면서 신용의 규모가 제한이 되고 경제에 근본적인 변화를 줄 수가 있다고 언급을 했으며, 외국의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통화로 인해 기초통화의 지위를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면서 우회 법안 없이는 연준의 디지털 통화를 추진할 수 없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뭐 여러 번 언급을 하기도 했었고, 영상으로도 많은 제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다 CBDC에 대한 그런 설명을 충분히 해드리기도 했는데요. 간단하게 보면 이 연준의 부의장의 CBDC에 대한 위험성은 기존의 상업은행들이 갖고 있는 그 해당의 그 자금이 일정, 어떻게 보면 개개인들한테 이제 다 원래 지갑으로 다 꽂히게 되면 시중은행에 대한 그런 이자 농사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매우 적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시중은행들에 대한 그런 뱅크런 사태가 어떻게 보면 약간의 일시적인 충격이 올 수 있다라는 언급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고용적인 측면도 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상업은행들이 어떻게 보면 매출과 이익성에도 또 문제가 되고, 그게 또 주식시장과에 대한 또 연결적 관계가 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복잡적인 부분에 어떻게 보면 상업은행도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무언가를 좀 줘야 되고, 그런 제도적 환경도 또 마련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시간이 계속 딜레이가 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간단하게 한 요 정도 선으로 좀 잘라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미 상원 공화당 바이든 대통령이 초당파들과 합의한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추진 의사를 표명했다고 하는데요. 포트만 상원 의원이 바이든 대통령이 별도의 예산 조정 절차 법안 없이 인프라 법안에 서명하겠다라고 밝히자 인프라 법안을 추진하는데 협력할 것이라고 발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중국의 발전개혁위원회가 7월에 석탄 가격의 상대적으로 큰 낙폭을 볼 것으로 전망이 나온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이번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식에 앞두고 이번에 이제 탄광 폐쇄가 늘어나고 있어서 아마 석탄 가격이 일시적으로 커질 확률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도 또 개인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도 좀 걱정이 되는 건 7월 1일 기준으로 또 인터넷이 또 차단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건 VPN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VPN 또 차단돼서 업로드가 또 안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또 하기도 되네요. 그 다음으로 국내 문재인 대통령 연간 GDP 성장률 4% 초과 기대하며 2차 추경에 따른 신속하게 추진을 해야 된다라는 강조의 메시지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어, 이번 측면은 큰 내수와 서비스 산업을 되살리기 위해서 보강 대책이 또 추진을 할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존에 약간 뭐 고 이건희 씨의 뭐 상속세 플러스 알파 부분을 뭐 이번에 뭐 추경과 뭐 그런 뭐 재난지원금으로 1조 좀 사용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의 한국 경제를 좀 보면 모델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미국과 비슷한 모델링을 계속 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걸 왜 느껴지냐? 분명히 인플레가 일시적으로 높은 걸 알면서도 립서비스로 좀 방어를 해서 시장을 좀 이렇게 타려고 하는 모습과, 그리고 오히려 그 인플레를 용인하면서 약간 좀 더 올라가길 바란다라는 그런 느낌이 꽤 들기 때문입니다. 그게 지금의 뭐 어떻게 보면 현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도 마찬가지로 그 모델링을 좀 채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인플레가 되는 거 알면서도 약간의 립서비스, 이주열 총재가 최근에 립서비스를 이렇게 해주면서 어떻게 보면 최대한 어, 그걸로 좀 눌려보고 이런 지원 정책을 좀 하면서
과한 인플레이션을 좀 만들어서 경기 최대한 빠르게 회복을 시키려고 하는 전략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나중에 또 역효과로 이 물가를 나중에 또 못 잡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또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상 과거의 선진국 사례를 보게 되면 과하게 인플레를 뽑아내지 않았다 보니까 통계적으로 오히려 다시 그걸 너무 일찍 너무 이르게 또 과민 대응을 하다 보니까 그 뒤부터는 다시 재회복을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더 추락을 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오히려 그럴 바에는 약간의 진통이 있겠지만 조금 더 과하게, 과열하게 좀 하려고 하는 모습을 매우 많이 비춰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도 조금 들어가긴 했지만 거의 대다수 전문가들에 대한 의견이 거의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 추이를 보게 되면 91.89를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기술주의 강세에 따른 미국 증시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과 델타 변이에 따른 회피 심리로 강보합에 마감을 했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금 가격이 1780달러 선에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고용 보고서를 발표를 앞두고 제한된 가운데 기술주, 위험자산 가격의 상승이 금 가격의 상승폭을 제한을 했고 이번에 배럴당 72.91달러 선으로 유가가 마감을 했는데요. 오펙의 산유국 회동을 앞두고 이번 감사 완화 조치에 예상된 가운데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수요 감소 우려가 부각된 점이 하락 요인으로 꼽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코인에 대한 소식인데요. 그럼에도 기관 투자자는 비트코인에 낙관한다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보게 되면은 이 보고서는 엘맥스의 디지털이 조사한 77개 기관 투자자 중 약 70%가 향후 3년간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자산관리사 및 펀드, 은행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더 많이 들어올 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몇몇 장벽이 좀 남아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간의 암호화폐 채택 속도는 조금은 늦어질 것 같다. 그렇지만 이 선택은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라는 걸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해시레이트 하락에 대한 언급도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중국의 규제로 인해서 글래스 노드에 따르면 이번 해시가 이 정도까지 좀 영향을 주었고 여기서 이제 주된 포인트는 뭐 그런 거죠. 중국 채굴 업체들이 이주를 위해서 많이 탐색을 하고 있으며 채굴 부지 전문 업체 CEO가 북미로 이전을 원하는 중국 업체들의 문의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텍사스주 주지사 같은 경우에는 야 일로 와, 야 세금 거의 안 때릴게. 일로 오세요. 고용 효과만 주면 난 다 땡큐예요. 그리고 법인세 어차피 여기 별로 더 내줄 수 있을 만한 효과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내줄 수 있는 회사 더 유치하는 게 더 좋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또 그 안에서 에너지를 또 가장 효율적인 형태로 또 구하기에도 더 좋은 조건도 많겠죠. 환경적인 요인도 잘 맞아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 문의 요청이 쇄도한다라는 점은 약간의 터울은 있겠지만 해시는 금방 회복을 할 것이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문량의 부분과 그리고 그게 오히려 나머지 국가들이 그걸 다 가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남아공 중앙은행 외환 사용 암호화폐 구매 연간 7만 달러로 제한했다라는 내용이 나온 게 있었고요. 그리고 크레이그 라이트 영국에서 비트코인 백서 저작권 소송에서 승소를 했다고 합니다. 한숨을 돌릴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이것도 좀 많이 문제가 될 수 있었던 요인이었는데 잘 마무리가 됐다라는 측면과 그리고 국내 총세상 GDP 대비 해외 송금액 규모를 보게 되면 엘살바도르 22%, 해외 송금액이 600억 달러가 되고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엘살바도르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미국 쪽으로 좀 가서 일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해당 있는 가족들에게 송금을 또 많이 해주는데요. 송금을 많이 해줌으로써 또 어떻게 또 은행이 먼데 어떻게 그 돈을 빠르게 인출을 할 수가 있냐라고 또 궁금해 하실까봐 또 나중에 뭐 주말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또 자세한 내용을 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편의점에서도 뺄 수도 있고요. 뭐 ATM기에서 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마트에서도 그냥 거기 카운터 가서 해당 있는 QR코드만 해가지고 결제를 끝내면 거기 알아서 현금을 또 찾아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엘살바도르에서는 정말 비트코인이 잘 사용을 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과테말라, 필리핀, 멕시코, 인도 순으로 송금액 비가 높다. 그리고 여기서 보이지 않았던 베네수엘라 뭐 이런 부분이 꽤 있죠. 뭐 아르헨티나 뭐 등등 콜롬비아 등등. 그리고 애널리스트가 XRP 상승 추세 전망이 좀 보여진다라고 해서 크레더블 크립토에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그런 언급을 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산하펀드를 통해 그레스케일 투자 시탁에 2.9만 주를 보유했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이런 시중 은행들에 대한 투트랙 전략이 저는 되게 꼴보기가 좀 싫습니다. 겉으로는 우리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이중적인 스탠스를 하고 있다라는 모습이 좀 치가 떨리죠. 그리고 코인베이스의 CEO가 합법적인 모드 암호화폐에 상장할 것이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뭐 어느 정도 기존대로 그냥 코인베이스는 원래 했던 대로만 하면 되는 겁니다. 뭐 그냥 모든 암호화폐를 상장하고 약간 과장된 표현이고요. 그냥 기존에 본인들이 부합했던 것을 그리고 문제되지 않았던 선에서 그냥 상장을 시킬 거고요. 그게 이제 신청 순번 부분을 좀 잘 여러 가지 측면을 좀 고려를 해서 하겠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거래소들이 이제 다 떨어져 나가면서 코인베이스가 더더더 주가는 후행을 더 많이 상승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으로 보았을 때도 여러분들이 하락 배팅에서 선물에 접근을 할까 이런 것보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코인베이스를 모아가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물은 청산이라고 해서 제로, 즉 아무것도 남지 않지만 코인베이스 주식은 오히려 그만큼 주식이 남고 그거에 따른 내 권한을 행사를 할 수가 있어요.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 있고요. 뭐 코인은 권리 행사까지는 할 수 있는 것은 물량발로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거버넌스에서 어느 정도 내가 어느 정도 지분에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더의 활성 주소수가 비트코인을 추월했다라는 것은 최근에 이제 조금씩 회복을 다시 해주고 있다라는 의미로도 들리겠죠. 그리고 팬케이크 수업이 케이크를 7,060만 달러 선을 소각을 했다는 소식과 아크 인베스트 펀드가 전달 코인베이스 주식을 82,000. 그러니까 아크가 이렇게 사주고 있으니 여러분들은 미리 사면 물론 이제 주식 방송은 아니지만 그래도 코인과 관련되어져 있는 모든 투자 부분에 있었을 때는 폐쇄적인 것보다는 좀 오픈형 그리고 개방형으로 좀 봐야 되겠죠. 세강형을 껴봐야 우리는 수익을 추구하는 입장이고 그런 형태로 우리가 이렇게 모였잖아요. 제 채널에 모였으니까 좀 더 자유롭게 저는 표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게 되면 이렇게 계속 사주는 그런 쪽이 있으니 여러분들 어느 시점에 사도 충분히 그 위에 등치가 큰 애들이 더 많이 사줄 수 있는 사람들이 꽤 있다. 그리고 미 연준의 부의장이 CBDC 개발 중단, 달러 대비 위험성이 높다. 아까 이야기했으니 패스하고 피델리티 SCB와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을 출시할 예정이 있다. 이거는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야, 뭐 페이팔이 해보니까 요거 성장성이 장난이 아닌데? 더더더 밀어줘야 되겠다. 요 내용과 연초에 그리고 스퀘어는 2020년도 그때부터 해가지고
연말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쏠쏠한 재미를 잘 봤죠. 잭도시도 그러하고요. 그 편도 따로 해서 설명을 드리기도 했고, 그래서 아마 거기서 또 배합하는 후행 주자들이 나오겠죠. 요거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에 보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스케일 운영자수 300억 달러 회복을 했다라는 내용이 앞으로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 7월 달에 아마 7월 18일 정도에 락업이 풀린다고 해도 어차피 그 물량에서 수익 차익 실현에 있던 물량이 나온다라고 해도 어차피 그게 재구매적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저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상품군에서 이 팬데믹 기준으로 한다라고 해도 가장 높게 올랐던 상품군이 코인이고, 장기적으로 신탁에다 맡겨놨어도 오히려 큰 안정감이 좋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일단 이 친구가 내 돈을 땡까먹을 수도 있는데 이게 너무 한 4년 5년 동안 놔뒀는데 수익률이 1000%가 넘게 줬어요. 그러면 다시 맡기겠습니까? 안 맡기겠습니까? 그것도 뭐 사기가 아니잖아요. 뭐 일주일에 1000% 주겠다, 뭐 1년에 1000% 주겠다,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리고 어차피 물론 이게 좀 극한 극도로 한쪽으로 좀 치우친 편중된 그런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측면으로 보고 그런 걸로 또 보았을 때, 이런 상품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수익률을 가져다 줬다라는 걸 대부분 사람들한테 소개를 많이 했을 거라는 것이죠. 분명히 소개를 할 겁니다. 왜? 입이 근지러워서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전 세계 다 사람들 거의 다 비슷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중국의 수저우 철도 5호선에서 디지털 위안화 앱을 통한 승차권 구매 지원이 된다라는 내용과, 이 내용 다시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누락해서 설명해놨던 부분이 있어서 한번 다시 갖고 와봤습니다. 비트코인 AA 플러스 은행 코인의 신용 등급을 매기겠다 라고 했는데, 자,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자, 등급을 매기겠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등급을 매겨가지고 해당에 있는 등급이 높게 나올수록 알트코인에 대한 진정한 이제 가치가 뭔데, 매번 반대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였어요. 야, 너희들 가치가 뭔데? 근데 은행이 드디어 가치를 매기게 되죠. 커스터디 사업을 이제 해야 되니까. 요새 하도 먹튀 거래소가 있고 문제 있는 그 어떻게 보면 보안이나 뭐 그런 취약성 때문에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커스터디의 은행에서 이거를 또 담보로 빌려서 좀 쓰려고 한다라고 하는 투자자들도 있을 거니까, 여기에서 또 다른 투자 상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스탠다드가 필요하겠죠. 표준이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따른 좀 절차와 기준을 좀 더 이제 정형화시키고 이제 표준화시킬 것이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여기에 들어가져 있는 평가가 높을수록 그만큼 여러분들의 코인의 가치는 정말 뭐 원자재에 거의 준할 정도로 이제 그 정도 가치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기준이나 이런 거를 은행 쪽에서 공개를 안 할 확률이 꽤 높고요. 각 은행마다에 대한 좀 성향과 등급의 성향과 표현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하나 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게 제일 안 좋은 건데, 커스터디를 안 받으려고 하는 코인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관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좀 달라지는데, 아무래도 이제 약간의 문제와 여지가 좀 있는 코인은 좀 배제하면서 아무래도 또 시장에서 외면받는 코인이 분명히 많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제는 소형 코인에 대한 재팟을 터지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보다 오히려 이제 약간의 좀 가능성이 보였던 중대형, 그리고 우리가 흔히 들었던 비트코인의 이더리움을 제외한 중대형 쪽, 그나마 중대형 쪽 위주로 포트를 맞춰서 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규제화에 대한 속도가
점차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실정이고요. 미국도 조만간에 중간 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거에 따른 또 추종자들이 벌써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만큼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겠죠. 그럼 제도권이 더 빨라지면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 소형 코인 못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과거처럼 물론 계속 시간이 끌면서 그때 상승 사이클에 타서 그때까지 버텨주면 되는데 못 버텨주었을 경우에는 아예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 절친이 아예 신경을 안 썼어요. 2018년도 때. 그러다 아예 거래소가 상폐되고 코인도 상폐돼서 아무것도 건지지를 못했습니다. 거기 돈 1,000만 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예, 뭐 그런 안타까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실수는 하지 마세요. 이제 저게 하면 곧바로 시행은 하지 않겠지만 먼 훗날 미래적으로 좀 봤을 때 앞으로 한 1, 2년 사이에는 약간 여기에 과일을 사과라는 게 있으면 뭐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요게 사과예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요게 사과입니다. 요게 사과면 사과에 벌레가 막 묻어져 있는데 이걸 다 털고 가겠다는 거예요. 예. 이물질의 연고 싹 터는 작업을 아마 하는 선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괜찮은 거 위주로 올릴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좀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하더라도 이제 소형 코인은 뭐 바이낸스 위주나 아니면 특정 좀 거래소에서 좀 밀어주는 코인 잠깐 먹는 거 빼놓고는 저는 그닥 추천하지 못할 것 같다. 라고 정리를 해드리는 부분입니다. 그 뒤로 캐시우드 비트코인 ETF 상품 출시했다라는 게 눈에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클 해시레이트 이번에 이제 7월 달에 사람들이 제일 관심이 많은 게 이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럴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이제 어떻게 보면 기존의 채굴에 가장 좀 PC에서 좀 원활했던 코인들이 비트코인 골드, 이더리움 클래식이었거든요. 그럼 비트코인 골드나 클래식은 좀 편하니까 오히려 그거에 상충해서 좀 수혜를 많이 봤었고 그걸로 인해서 좀 시세도 잘 나와주었죠. 근데 이번에 이클이 7월 베를린 하드포크에 또한 적용 호재를 받고 있어서 좀 빠르게 시세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지만 비트가 가야 이게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비트가 다시 좀 올랐다고 죽어버리면 또 입장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 점을 좀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자, 이더리움 얼마 전 테스트넷을 통하여 2.0의 업데이트 일부분을 테스트해본 결과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하지만 아마 이번 연도 안에는 계속 연기되면서 조금씩은 문제가 분명히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면 날짜를 잘 지켜내기에도 힘들었어요. 지켰다고 해도 오류가 많이 있어서 조금씩 좀 수정하는 작업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거를 좀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 사람의 주장으로는 아마 7월 중으로 런너 하드포크 예정이 되어져 있지만 아무래도 연말에 좀 될 것 같고 런너 하드포크에 또한 이클의 적용도 좀 영향을 끼칠 것 같다. 이더리움이 완벽한 2.0으로 전환하는 시점이 아마 저는 이클의 시작이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더리움 1.0 기반의 코인들의 업데이트 후 호환이 안 되는 걸 기술적으로 이클이 대신 수행할 수 있다라고 비탈릭 씨가 얼마 전에 언급하기도 했으니 이것 또한 또 호재로 또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소식이 나온 게 있는데 100만 비트코인 소각이라고 해가지고 뭐 100만 비트코인 고래가 바다에서 수영 중에 익사했다 라고 하는데 그냥 재미삼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100만 정도라고 하면 지금의 이 소식이 나오고 나서 지금 이 정도밖에 안 올라가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훨씬 더 올라가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냥 조금 희망회로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업비트 대량 상패 24종 근황이라고 해가지고 최근에 보게 되면 아이텀, 람다, 코모도, 뭐 LBRY 크레딧, 픽셀, 엔도르, 뭐 트래블쉽스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보게 되면 아인은 7월로 연기를 시켰다. 그래서 최근에 아인도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냥 뭐 내가 단타를 좀 해보겠자라고 해서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요거 거꾸로 누가 해놨잖아요. 다운비트라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충분히 설명을 드리기도 했지만 지금의 소형 코인에 대해서 먹거리와 앞으로 좀 더 올라가 있다. 이건 리스크가 너무 크고 앞으로 지금의 한국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런 부분을 좀 보게 되면 전혀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중형, 대형, 아무리 내가 고 하이 리턴, 고 리스크를 만약에 가져간다라고 해도 중형 밑으로는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재부 입장에 홍당기 부총리의 기재부 입장이 합쳐진 내용을 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는 세금을 양보하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힘없는 정부라고 하더라도 대선이 내년 상반기에 있다라고 해도 벌써 시행령까지 나와져 있는 이 내용을 더 이상 미루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에 있는 그런 측면을 또 본다라고 하면 여기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오히려 지금의 소형 코인의 물을 타는 것보다 비트나 나머지 코인에 좀 더 모아가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저라면 지금의 조금 하반기 어려운 시장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는 오로지 비트만 좀 가져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만약에 신규로 사본다라고 하면요. 나머지 뭐 중대형 쪽은 뭐 각자의 판단으로 물을 타시든지 아니면 비트를 좀 더 사시든지 이런 형태로 대응을 하고 수익률은 항상 기대 수익률은 하반기 시점은 좀 더 낮게 가져가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8월달 내용 보고 저는 또 만약에 제 생각이 많이 바뀌거나 하면 이런 측면에 있어서 충분히 방송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도 6월달에 약속한 대로 매입을 끝내놨고요. 그리고 이제 8월달에 매입할 준비를 보고 7월달에는 매입을 할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8월 이후부터는 뭐가 됐든 간에 매입할 생각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8월 때 내용을 보고 또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것만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뭐 이 정도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보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